네,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쁜 현안문 속에도 본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지평구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회부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과 일반 안건 1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경산문화재단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반대에 나서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홍수입니다. 28만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의안자료 5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115조 경산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정진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보훈 예우 수당 지급액을 인상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의 2 제2항에 보훈 예우 수당 지급액을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한 건 있었으나 본 안건과 관계없는 내용이라 의견 미반영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21조 경산시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참전 유공자의 예우 정진을 위해 참전 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을 상향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의 소관 부처 변경에 따라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하고, 안 제4조 제1호는 참전 명예수당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는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28조 경산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장난감 도서관 추가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연회비 면제 대상을 2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족으로 확대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육아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영유아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의 명칭 및 위치에서 설치 및 명칭으로 변경하여 장난감 도서관 추가 설치 및 이동 장난감 도서관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 제6호는 연회비 면제 대상을 3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족에서 2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조항을 정비하고 별표 1을 삭제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33조 26년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와 경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경산문화관광재단의 출연 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경산문화관광재단 보수 및 수당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와 직원 총 14명에 대한 인건비 9억 원과 재단 운영을 위한 경상비 3억 원을 출연하여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출연에 따른 비용 추계는 26년부터 5년간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약 79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로 142쪽 경산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권익 제한에 대한 자치법규 개정 권고에 따라 운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비자에게 피해 발생 시 피해 배상 근거를 조례에 기정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5조의 2 제1항의 시의 귀책 사유로 사용료 반환 시 위약금에 대해서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준용한다는 내용입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하는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복귀 문화님 수고하십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서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1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 예우 수당을 기존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정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희생 공헌자의 공헌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 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부처명을 현행화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을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정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그 배우자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그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난감 도서관의 추가 설치에 따른 탄력적인 운영과 다자녀 가정의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영유아 복지 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장난감 도서관 명칭 및 위치를 일일이 명시한 현행 별표 1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 6호에서는 셋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족을 경산시 인구정책기본조례 제2조 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으로 변경하여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이 연회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육아 비용을 경감시키고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6년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재단법인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경산시 문화예술 및 관광사업 진흥 발전을 위한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살린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문화관광재단으로 개편되면서 재단 운영이나 각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예산 대비 질 좋은 문화 서비스 제공과 관광 자원개발 및 산업 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출연금 활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시설의 운영함에 있어 운영자 기책 사유로 인한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준용토록 하는 것으로 시의 귀책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사용료 반환뿐만 아니라 위약금까지 배상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이나 갈등을 줄이고 사용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질의 토론을 위하여 답변은 회장 과정께서 답변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해당 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발언해 오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정책과장 전현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그 보훈 예우수당 지급하는 거 기존처럼 65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생각에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의 가치는 연령에 관계없이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꼭 나이를 한정지어서 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지금 나이 제한을 둔 것은 이제 예산 때문에 그렇게 했는 건데 예, 저도 동의를 합니다. 물론 예. 나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은 연령에 제한 없이 다 이렇게 지원해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기존부터 그렇게 되어 왔으면 괜찮은데 중간에 이렇게 하려고 하니 예. 예산이 조금 많이 차이가 나서 예.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폐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65세 이하 예. 경산시의 보훈 대상자는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됩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800명 정도 되는 800명 것으로 정도 알고 되죠, 있습니다. 예. 지금 타 지자체에는 연령 폐지를 한 곳이 거의 많더라고요. 예, 제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뭐 예. 포항하고 경주 같은 경우는 아직 못 풀고 있고요. 예, 예, 예. 대체적으로 되게 많이 풀었던데 예. 저는 이거 빨리 조금 폐지를 해가지고 예, 예. 보훈에 대한 본질이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 애국심 고취라든지 젊은 세대들에게도 이런 뭐 공동체 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차등을 없앴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규 수고했습니다. 예, 예, 박성태 위원장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오랜만에 이렇게 뵙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지금 우리 과에서 올라온 보훈 대상자 예우 수당과 참전 유공자 예우 수당 같은 경우는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내가 말씀드리게 됐는데 뭔가 하면 지금 우리 시 관내에서 지급하고 있는 예우 수당들 주는 거 다 이렇게 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인상은 물가 인상에 대한 뭐 이렇게 다 대비를 하게 되면 이것도 뭐 그렇게 적지 않다고는 뭐 많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우리 경산시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희생자들한테 우리가 무슨 무막의 뭐 적대 세력이나 검경찰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이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이렇게 소명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또 명단이 확정된 데 대해서는 거진 다 지금 보상을 다 받고 있는 걸 알고 있고 우리 경산 관내에 유독히 한 군데만 한 사건만 전혀 보상을 못 받고 있는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또 와촌에 면장님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박사리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적대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지금 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경산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단 200만 원을 들여서 재수비만 줄 뿐이지 전혀 지금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제가 또 와천에 지역을 두고 의정 활동을 하다 보니 거기 행사 때마다 가보면 늘 한 목소리가 뭔가 하면 코발트도 지금 위령제를 쟀는데 그건 한 1,000만 원 정도의 돈이 집행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 39명이 무참하게 이렇게 그 살해를 되고 그 유족들도 이렇게 어렵게 살아왔는데 왜 이 박살이 사건만큼은 이렇게 소외를 당하느냐 늘 얘기를 합니다. 원래도 그 우리 진실화위원회에서 박살이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해서 이런 억울함을 그렇게 또 호소를 했고 했는데 그 유족들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위로금이나 예우수당을 주고 다 하는데 우리 박사리를 좀 생각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뭘 해주면 되겠느냐고 얘기를 하니까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의 조례를 찾아보니까 그거와 유사한 조례가 있어서 조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내가 조례 발의를 하지 않았는데 첫째는 우리 시에서도 조금 나서서 박살이 억울한 그 사건을 좀 진실화위원회가 빨리 이렇게 조속히 좀 사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 아니면 그 지금 박살이 재수비라도 조금 인상을 시켜주시고 그 유족들한테 무슨 예우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광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봐 주십시오. 국장님 하셔도 됩니다. 박사리는 이래 줄라고. 예, 박사리 주민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저희들 부서 소관이 아니고 시민소통 담당관. 아 그쪽입니까? 예. 박사님, 그 자유청년회에 사니까 그래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꼭 거기서 부서를 떠나서 우리가 뭐 이게 예우 수당을 하고 보호 수당을 주고 이렇게 하니 제가 질의했는데 뭐 국장님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뭐 여러 가지 코발트도 마찬가지 피해 입은 주민들에 대한 예우나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소관 부서가 저희들이 아니지만은 제가 따로 관련 부서에 전달을 하도록 고려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거를 아니면 제가 우리 행정지원국 할 때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사건들에 또 특히나 우리 경산시 관내에 있는 그런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상세히 좀 찾아서 억울함이 없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있는 것만 자꾸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없는 것도 좀 발굴해서 그렇게 좀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박순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는 계십니까? 예, 이동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가장 수고 많습니다. 보훈 대상자가 보면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죠. 예. 신청 안 할 경우는 보훈 대상자가 아니죠, 지금요. 신청을 안 하시면은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 시에서 찾아가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올라가 못 받는 사람도 엄청 많지 싶던데. 저희도 홍보도 하고 하는데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대부분 다 신청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신청 안 한 분도 많이 있어요. 많이 좀 이야기해 저한테 주시. 얘기하는 분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 이야기해 그 주시면. 시에서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 내가 한번 알아볼게. 그 과장님 전화를 한번 들은 적이 있지 싶은데 예. 그분은 올해는 신청하셨더라고요. 예. 신청을 빠지는 사람 신청을 꼭 할 수 있도록 예. 홍보를 하던 예. 동 또- 대상자를 찾던 동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동욱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는 계십니까? 예, 양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이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에 대한 지원에 관한 일부 조정 개정 조례안 참전 유공자 이게 지금 일부 수당이 예. 22년도에 인상이 됐거든요. 예. 그렇죠. 약 한 3년 정도 됐는데 예. 3년 만에 다시 인상을 해야 되는 꼭 이유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한테 예우를 저희가 다 해야 되는데. 아니, 그거는 뭐 누구나 공감을 하고 예. 있고. 타 시군에
최고로 나가는 것만큼 또 기대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 항상 비교가 되고 또 예, 계속해서 그러면 예, 저 구는 빼놓고 예, 시 단위에 예. 비교를 해서 자료를 하나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양경님 수고했습니다. 더 지랄님 계십니까? 그럼 더 예. 지랄님 안 계시므로 경산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기준에 대해 질의 답변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에 대해 일부 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지랄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지랄님 안 계시면 경산시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기준에 의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과장님 반대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 과장 정성입니다. 의찰정 제3항 경산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조례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네. 장난감 도서 이동 도서관은 어떻게 해서 하시려고 하시죠? 집집마다 예약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예, 배달해 줍니까? 네네네. 지금 우리가 금액이 적다 보니까 비용 축에서는 안 붙었는데 지금 3자녀에서 2자녀까지도 그러면은 집에 다 배달을 합니까? 참 그거는 무료로 하잖아요, 그죠? 네네. 무료로 하는데 네. 그러면 그거 그 집집 가정에 배달하려고 하면 가가호 배달하려고 하면 그 일반 가정에 다 배달하는 게 아니고요. 그 영아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 가정이거나 그러면 그런, 예. 면제 대상 가정에만 예, 배달한단 예, 말입니까? 대체로 예, 예. 그렇게 되면 거기에 배달하는 차량도 있어야 될 것이고 예. 인건비도 있어야 될 것인데 예. 한 네. 명에서는 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 지금 본점 있는 고 인원 본점이 지금 저쪽에 옛날 미래대 앞에 있었던 거기 아니요 서부 이동 서부 이동 쪽에. 예. 행정복지센터 3층에 있는 거기 인원보다는 아니지만 거기 배달형 하는 데는 운전기사가 있어야 되고 또 관리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고 그러고 그 또 차량이 예약받는 있어야 되고. 네네네 차량도 있어야 되고 한 그 정도는 필요할 것 그런데 같습니다. 현재 지금 현행 자녀가 20명입니까? 면제 대상이? 현재는 3자녀 했을 때? 그 평균적으로 3자녀 했을 때 20명 정도가 이용했고요. 예. 그 2자녀로 하면 한 160명 정도가 이용할 이용할 평균적으로 예예. 그래서 그 인원이 그 160명 늘어나면 2만 원씩 해서 320만 원이 면제된다는 그 얘기입니까? 네, 네, 네. 여기 보면 이동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이동 도서관 명칭은 시장이 정한다고 해놨는데 이렇게 되면은 요 지금 조례찬 안을 보면 명칭을 정한다고 얘기하면 그쪽에 어느 지역에 뭐 설치를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이동 도서관으로 설치할 그 거점으로 설치할 계획은 그 시립 남천 어린이집이 폐원을 한 상태라서 거기에다가 그 장난감을 좀 비치해 놔놓고 거기서 차량 이용해 가지고 이동하고 남천의 지역 아니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남천에 그게 폐교된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학생 뭐 어린 애들이 많은 주택 단지 같은 아파트 단지 쪽이나 그런데 어디에 한 군데 해놔놓고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필요 없이 거기도 거점을 해놔놓고 거기서도 임대를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하필이면 폐교된데 거기 어린이들 없는데 처음부터 거기에 만든 자체가 잘못된 거죠. 아직 만들진 않았고요. 아니 그렇게 폐교했다며 장난감 네, 거점이 거점 네, 도서관이 네. 그러니까 거점 도서관을 선정을 하실 때 네. 우리 경산시 관내도 신대 부족에도 지금 아파트가 대단지 들어와서 어린이들이 많을 것이고 제가 며칠 전에 하양에도 우미린 아파트에 가을 음악회를 가보니까 나와 있는 애들이 뭐 하계 국공립 어린이집도 같이 개입을 해서 같이 연계해서 음악회를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만한 어린애들이 정말 많더라고. 그래서 이런 장난감 도서관을 만들 때, 거점 도서관을 설치를 할 때 단지, 아파트 단지, 특히 그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거점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되면 또 거기 있던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뭐 배달해주는 그런 번거로움도 좀 적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네, 질의를 한번 해봅니다. 네,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네. 저희가 지금 그 12월 경에 대가대안에 그 하양에 근데 그게 과장님 잠깐 네. 말씀드렸는데 제가 죄송한데 네, 이런 도서관 거점이나 이런 것들을 학교하고 왜 연계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는 학교하고 전혀 연계는 아니고 장소만 저희가 아니 그렇게 거기다가 장소를 하시면 안 되죠. 일반인들이 학교 안에 가서 그렇게 대여하고 이용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니까. 근데 그 부분은 저 하양 거는 사실은 아니 하양이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학교 안이 아니라 하지만 학교 안이 아니고요. 그 행정복지센터 바로 붙었습니다. 도로가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용자 접근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시설도 어차피 우리 경산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 만든 시설이잖아요. 그죠? 예, 상관. 근데 이런 앞으로도 일반인들이 학교라고 얘기하면 일단은 거부감이 먼저 느껴집니다. 친근감이 떨어져요. 어차피 학교에 거기 하더라도 학교 매 운영비 다 주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관리비하고. 그럼 왜 우리 시는 맨날 하면 맨날 학교하고만 얘기합니까? 진량하고 이런 때도 뭐 다 알아보고 했습니다. 그 리모델링 비용이나 운영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는 시민들이나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어느 쪽이 친근감이 있고 어느 쪽이 접근성이 좋은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하시는 게 맞고, 우선 초도 비용이 좀 들어간다고 해서 학교하고 자꾸 연결을 해버리면 그 이제 대가대 입구에 설치하는 그 문제, 그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학교라고 얘기하면 일반인들은 조금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친근감이 떨어집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보시고 가급적이면 이런 시설들 또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해야 될, 이용해야 될 그런 시설들은 가급적이면 학교가 좀 배제를 하시고 좀 이렇게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그렇게 좀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죄송합니다. 그거는 거점 도서관 장난감 이거를 거점을 만들 때 좀 사람들이 많이 있는, 어린애들이 많이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해서 선택을 해서 거점 장난감 도서관을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시더라도 시민들이 좀 이렇게 친근감이 갈 수 있도록 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박석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계십니까? 예, 양경희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난감 도서관에 제가 이제 그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우리가 젊은 그 부부들이 이렇게 왔을 때 가정에 필요한 공고들도 좀 같이 비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그걸 다 어느 정도 해놓으셨다고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공구 세트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 가정용 공고나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한 다섯 세트 정도 비치돼가 있는데 사실 뭐 이용률은 조금 별로 저희 뭐 홍보 효과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저희가 그 대대적으로 홍보를 좀 해가지고 많이 좀 대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일반 공고 정도는 비치가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양재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일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할 일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전에 질의 답변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발언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관광과장 백용옥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하여 질의하실 이유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할 사람이 없어. 제가 또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과장님, 우리 문화관광재단 설립한 지 개월수로 몇 개월 됐죠? 24년 1월 달에 설립인 것 같습니다. 인간했고 실질적으로 운영된 지는 언제입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비가 투여된 거는 25년도부터 2025년도 원래부터 투입됐죠. 정확하게 재단이 운영하고 사업비가 투입돼 갖고 정확하게 지금 운영된 지 몇 개월 됐죠? 1년 됐습니까? 1년 아직 안 10개월이라고 됐습니다. 보시면 10개월. 되고요. 예. 근데 직원 출근까지 다 하면 한 6월 달부터 직원 출근이 다 그렇죠. 됐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 이게 비용 축에서 지금 출연 동의안 올라왔는데 내용들이 지금 인건비에 대한 비용 축에다, 그죠? 네. 전에 그렇죠? 네. 이거 과장님, 이거 지금 꼭 이렇게 지금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 해야 됩니까? 올려야 됩니까? 네, 이건 필수 경비라서 의원님. 이거는 우리 6개월, 7개월 이렇게 1년 미만도 우리 공무원들도 이렇게 지급을 합니까? 다 나갑니까? 네. 이거 지금 전다 수당이잖아요. 기본 급여도 있습니다. 네? 기본 급여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예. 이 예사서 어디 갔노? 세부 산출 내역을 보면 네. 그죠? 134페이지에 네. 대표이사 대리 주임 지금 거기에 우리 문화관광재단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원 그게 참 재단에 지금 총 인원이 근무자가 종사자가 다 몇 명이죠? 대표이사 포함해서 대표이사 포함해서 총 20명이고요. 예. 그 파견 공무원 6명 빼고 14명이 남아 있잖아요. 14명이 예. 14명에 대한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14명 중에서 정말로 우리 문화관광에 대한 전문적인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종사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존의 경력들을 보면은 기존의 타 지자체 문화재단이나 문화 관련 사업 분야에서 있었던 경력 직원들이 한 경력만 봤을 때 한 8명 정도 됩니다. 6명은 8명 정도. 6명은 초임이고 전역 네, 뭐 없고? 다른 분야에 근무하셨던 경력들이 있고 8, 9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경력자 8명, 비경험 경력자 6명이 있는데 그러면 경력자는 몇 호봉을 지급하세요? 7급 합니까? 아니요, 저희가 지금 직급 체제가 주임이면 8급 상당. 주임은 8급. 예. 뭐 그렇게 지금 저희가 채용된 인력을 봤을 때 보수 체계가 거의 한 저희가 다른 기관에 근무한 것들도 근무 경력으로 쳐주기 때문에 평균 보수가 지금 저희가 15봉 정도 책정돼 있습니다. 7급 15봉, 8급 15봉 정도. 7급, 8급? 네네. 그러면은 쉽게 생각하면 주임으로 들어오면은 비경력자들은 주임으로 들어와서 8급으로 대우를 받고 그러면 경력자는 7급을 대우받습니까? 경력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경력자들은 경력을 인정받아서 호봉이 더 높게 책정되는 거죠. 아무 경력이 없는 사람 같으면은 근무 경력이 없는 사람 같으면은 1호봉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몇 급? 7급이나 8급 1호봉. 이거 수련을 내가 본 것 같은데. 채용을 할 때 8급으로 채용을 공개 모집을 하고 7급으로 공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아무 경력 없으면 8급 1호봉, 뭐 7급 1호봉 이런 식으로. 아니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7급, 8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채용을 기간제로 이렇게 기간제가 아니고 저거는 공무직이잖아요. 정규직입니다. 정규직 공무직이잖아요. 네. 그죠? 그럼 공무직인데 1년도 채 되지도 않는데 이거 수당을 이렇게 올려갖고 해줘야 되느냐 이 말이지. 내 얘기는 무조건. 예, 요거는 수당이 아니 뭐 크게는 수당의 범주인데
공기관 출자 출연 기간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돼 있고 그 평가 성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주게끔 출자 출연 기간 예산 편성 지침에 있습니다. 그 저희가 7억 천 정도 올린 거는 지금 저희 출자 출연 기관인 IT 용합원 같은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받을 때 한 나 등급 정도 받았습니다. 그 준해서 저희가 아니 그 예산을 청금 과장님 나 등급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어디서 어떻게 해서 평가를 받은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뭐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지적은 하겠습니다만은 요 내용들은 제가 일단 알겠습니다. 알았고 제가 이렇게 발언을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 문화관광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잘할 좋은 질 좋은 문화 행사를 하고 좀 더 시민들한테 행복한 문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문화관광재단을 만드는 거잖아요. 담당 부서의 과장으로서 우리 지금 문화관광재단이 생겨갖고 지금 행사를 다 가져갔잖아요. 그죠? 자인단오제만 빼고 우리 경산시 문화 행사들 다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본원이 안타까운 거는 이래요.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질 좋은 문화 행사를 하면 좋은데 전번에 우리가 문화관광재단에서 가져간다고 얘기할 때 그때도 제가 질의를 했을 겁니다. 아마 좀 더 이렇게 천천히 지켜보고 난 후에 천천히 하나씩 가져가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 한꺼번에 이래 가져가서 그 추진위원회 쪽도 많이 반발도 있었고 행사하는 쪽에서도 많이 있었는데 과연 과장님 그 발언에 있어서 문화관광재단이 한 행사에 대해서 떳떳하게 우리 경산시에 위원회에서 하던 행사보다 질 좋은 행사를 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지 과연 의심스럽고요. 그 평가 역시 나 등급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저는 더 의심스럽습니다. 아니 의원님 나 등급은 저희가 아니고 저희는 아니 그래 심사위원회에서 했겠죠. 아니 문화재단은 아직 평가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아까 나 등급 했다면서 그거는 받았다면서. IT 용합원회 같은 경우에 그 정도 받았기 때문에 아니 IT 융합 기술원을 비교하지 마시고 그쪽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문화관광재단에서도 열심히 잘해서 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세한 노력하겠습니다. 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제가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예. 네, 박순덕 수고하셨습니다. 권육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우리 박순덕 의원님에 덧붙여서 우리가 지금 아까 공무원이 6명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비경력자가 8명이고 경력도 이렇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10년을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20년 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데 비경력은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14명을 경력직 비경직 포함해서 공무원 빼고 14명을 이 돈이 아까 박순덕 의원 말씀대로 너무 그 행사들이 문화관광재단 넘어가면서 부실하다는 얘기가 올해 유독 이제 많이 나오는 바람에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이렇게 공무원이 이렇게 뭐 어떤 행정적인 절차나 서류나 이런 거는 공무원들이 하시고 전 14명을 다 경력직으로 경력직도 아까 말씀대로 20년 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뭐 5년 하신 분도 있고 이렇게 급수를 해서 그 돈이 좀 어차피 행사를 하게 되면 비용이 들더라도 제대로 좀 이렇게 돈을 들인 조금 더 이렇게 퀄리티를 높이면 물론 이제 그 직원들 좀 그 경력이 많으신 분들 뽑으면 뭐 인건비나 이런 건 좀 더 올라가겠죠. 더 올라가는 어차피 행사하는 거를 늘 이렇게 뭐 조금 이게 찔끔찔끔 잘 못한다는 그 뭐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개선을 하면 각 행사가 지금 뭐 너무 다 이렇게 뭐 갓바위 축제든 뭐 모든 축제들이 다 이렇게 뭐 행사 때마다 나오는 말들이 많아서 이 사실은 전문직 경력직 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그 뭐 예를 들어 갓바위 축제든 뭐 이렇게 뭐저 대추 축제든 뭐 농산물 축제든 이런 부분들을 그쪽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을 다 한 분씩 뽑고 그러고 이제 행정적인 어떤 그런 서류들이나 절차들은 또 우리 공무원들께서 하시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축제를 더 잘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어차피 그렇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비용이 조금 더 이렇게 인건비가 더 나간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축제를 해야 되는데 할 때만 하고 나면 늘 말들이 많아서 이 사실은 문화재단 뭐 대표이사님도 그렇고 직원들도 다 스트레스일 거고 우리 문화국에도 아마 스트레스일 겁니다. 늘 뭐 하고 나면 돌아서서 그 뭐
뭐 문화재단을 왜 만들었느니 뭐 엉뚱한 그런 뭐 말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이렇게 정말 제대로 된 축제를 하시고 예산을 우리 시의회나 우리 시민들을 봐서라도 제대로 된 축제를 만드시고 예산도 더 뭐 하면 그래도 뭐 축제가 잘 됐다고 하는데 얘 돈이 왜 돈 그 돈 가지고 왜 그래 했노 이런 소리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뭐 참고로 저 우리 박 선생님 뭐 지적하셨는데 예,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이사님. 네, 권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인원이 자꾸 늘어나죠, 그죠? 네, 중에. 예. 왜 이 인원이 자꾸 늘어날 이유가 있어요? 그 지금 134쪽의 비용 추계 전체를 보시면은 인력이 26년도와 27년도에는 20명 그대로입니다. 그대로고 대신 이제 파견 우리 나가 있는 공무원 파견 공무원 숫자를 줄여 나가고 직접 고용을 늘려가는 걸로 돼 있고요. 28년도부터는 그 시설팀을 하나 더 신설하는 걸로 요거는 문화재단 설립 당시에 기본 계획 그 구상할 때 요건 계획 아닙니다. 물론 이게 28년도에 뭐 시설팀과 인원이 요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체 기본 계획 5개년 계획을 잡을 때 문화재단 설립 당시에 저희가 용역 결과가 이렇게 도출되었기 때문에 비용 추계를 이렇게 했습니다. 추가로 그 28년에 26명이 되는 거는 6명이 증가하는 거는 문화예술회관이 이 시점에서 아마 준공이 되면 아마 추가로 시설관리팀 6명이 충원돼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26명으로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시간의 수당 48시간은 산정을 어떻게 가서 48시간 나왔어요? 기존에 저희가 25년도까지는 시간의 수당을 지금 30시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이 당초 계획된 사업보다 사업들이 늘어나고 주로 축제성 행사들은 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집중되다 보니까 저희 예산 대비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들이 늘어나서 시간의 수당을 26년도에 조금 저희가 확대했습니다. 그 48시간을 정할 때 기준이 어떻게 기준을 정해요? 원래 근무 일요일 정할 때 그러면 그러니까 원래 근무했던 실제로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했는 시간들을 좀 추산해서 26년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토요일 연장을 하게 되면은 기본이 4시간 같으면은 4시간을 하게 되면 연장하게 되면 16시간 되잖아요. 그 기준 다 잡았어요. 다 안 잡았죠? 그죠? 예, 그거는 수당 책정은 근로기준법상 책정대로 해드려야 되니까. 그러고 보면은 이사들, 이감사들이 보면은 12명이 있는데 네. 이감사들은 1년에 이사에 몇 번 해요? 회의를, 임원 회의를. 예. 이사님 수당은요? 이감사 수당 얼마 나가요? 회의 참석 수당이 있는 건데 제가 그 수당 단가까지는 제가 지금 잘 알지를 못합니다. 문화재단의 최고 중요한 분들이 임원들이라 임원들, 이감사들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감사들이 무슨 행사가 있으면 회의를 해야 되지 싶은데 회의를 하고 나면 업무 출무 수당이 나가는데 출무 수당을 그 모르고 있으면 됩니까 이게? 그건 제가 예산서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주시고 그리고 이 아까 호봉수라고 얘기를 누가 하던데 호봉이라 하는 건 과장님 1년 만건을 했을 때 1년 호봉이 1년씩 올라가지. 네. 이거 대리해 가지고 7급을 해가 15봉 주는 이유는 뭔데요? 그거는 저희가 그 근무 경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성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그 군대 가는 경력을 인정해서 사모봉 책정해 주잖아요. 그런 개념. 처음 저희가 신규 채용할 때 경력으로 인정 100% 인정되는 경력과 50% 인정되는 경력들이 그 모집 공고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경력들을 풀어서 했을 때 이 정도 되는 겁니다. 근무라 하는 건 호봉이라 하는 건 만건 1년 만건을 했을 때 1년에 호봉이라고 올라가지. 미리 그 처음 들어오는 사람 만건을 해가 10년 점제 가가지고 10년을 준다 하는 건 안 맞지 이거.
그 사전에 타 지자체 근무나 공무원 근무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호봉 책정이 올라가는 거고, 그 스타트가 평균적으로 뭐 전체 직원들이 다 그렇지 않지만 평균이 한 10호봉 정도 책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직원들이 내년에 기본급 인상은 지금 없습니다. 그걸 가정한 건 아닙니다. 그럼 호봉수 계속 올라갑니까? 몇 호봉까지 올라가요? 그 부분은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저희가 당초 재단을 설립할 당시에 보수 기준표는 공무원 보수 기준표에 준용해서 드린 거고, 요 기준에 따라서 호봉을 어떻게 인정할 상정할 것인지 이제는 문화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할 일이지 경산시가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 이제는 그 호봉이나 기본급 인상 부분에서 문화재단에서 이거 10호봉을 정했어요. 지금 저희가 그 신규 채용했을 때. 예. 보봉 정해놓은 거 지금 여기에 그 지금 134페이지에 정해놨는 뭐 7급 10호봉, 8급 10호봉 이 지금 정해놨는 거는 예산 편성을 위해 가지고 지금 그 기준에 그 기준을 고려 정해놨다는 그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호봉제는 아마 재단의 호봉은 30호봉 같습니다. 저 사람들 근로자 들어가죠. 예. 근로자 25봉 이상 할 수 없는데요. 그건 이사회에서 30호봉으로 정해놨습니다. 그거는 뭐 방법 없는 거고요. 호봉제를 이사회 어떻게 정해요? 그 통상적으로 다른 재단에도 아마 35분까지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최고 우선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25봉 이상을 늘어나질 않도록 되어 있는데 한번 알아보겠어. 예, 그거는 위원장 있어요.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도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계십니까? 예, 양경님 질의하십시오. 뭐 다른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뭐 예산 문제나 운영 부분 문제는 지금 완전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 실질적으로 운영은 또 재단에서 하고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관계도 우리 시에서 따가주고 이 좀 쟤는 모순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문화재단에 대해서 출처 출연금이든 또는 예산이든 할 때는 대표가 직접 와서 설명을 하고 그 운영이나 축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충분한 설명이 문화재단 대표가 와서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께 계속 뭐 이야기를 해도 재단에서 운영하는 방법들이나 이런 걸 100%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예산 문제가 있을 거고, 그럼 또 행감 때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요 문화재단에 대한 부분들은 그 문화재단의 대표를 꼭 배석을 시키든지, 또는 여기에서 우리가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거는 발언대에 세워서 그 직접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양경님 수고했습니다. 저도 의원님 끝나면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양 의원이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국과장님이 그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국과장님이 돈을 예산을 편성해 왔는데 이게 누가 작성했습니까? 문화관광에서 작성했습니까? 재단에서 요청이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의원님들 의심을 하면 제가 볼 때 재단에 있었으면은 재단 대표가 가지고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지. 지금 과장님, 국장님이나 설명하는 거는 잘 모르는 거는 재단이고 아는 거는 설명하고, 그렇게 돼서는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행감도 있고 본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앞으로 그럼 이 할 일이 엄청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국과장님이 설명하실 겁니까? 그럼 한 번 정도 이런 게 편성이 되면은 뭐 저한테 미리 물어보든지, 뭐 재단에서 이 내용을 만들었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과에서 상의가 만들었다든지, 안 그러면 재단 대표를 불러 같이 오든지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양 의원이 이야기하길래 제가 이야기했는데 저도 마지막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예, 앞으로는 뭐 예산이나 뭐 관련 자료에 대해 가지고는 대표이사나 뭐 실장이 설명하든 사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고려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산 문제는 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재단에서 해야 되지,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하고 끝나면은 재단에서 모든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행사장에도 지금 우리 국장님은 안 나오시잖아요. 재단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물론 첫날이야 나오지만 책임성은 없잖아요. 담당 과에서 했으면 과장님은 국장님 책임지고 끝까지 자리 지키지만은 제가 마지막에 대축제에 있었지만은 그 과장 거의 나온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한두 사람 말고는 그 공무원들이 거의 잘 안 비었어요. 제가 사무실에 끝날 때까지 있었어요. 거기에 마지막 날. 저희들은 그만큼 예. 지평부 공무원들도 재단에 넘겼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대출축 때는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나간 걸로 오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맞지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재단에서 와가지고 해야 됩니다. 지금 자꾸 위탁 해보면은 우리 여기 의원들은 할 이야기 없어요. 위탁 이야기 해보면은 우리 박승수 의원도 이야기하고 다른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축제가 잘못됐다고 이야기 많이 듣는 게 제가 거기서 보니까 하는 말이 경산시는 돈을 적게 줘가지고 축제를 이래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많이 해요. 다른 지자체는 돈을 많이 주니까 축제를 잘하고 우리는 다른 단체보다 돈이 적으니까 축제를 잘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대체적으로 많이 하더라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고치게 됩니다. 재단이 출연했을 때는 왜 출연했습니까? 전문성을 갖고 돈이 적더라도 알차게 하라고 해놨는 거지. 안 그렇다면 과에서 하는 게 낫지. 이 돈을 1년에 70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지금? 5년이죠? 60억쯤 됩니다. 6, 70원 됩니까? 이런 편성하니 아예 과에서 이 돈을 축제에 투입하는 게 낫지요. 이런 식으로 축제할 것 같으면. 하여튼 이 동의 부분은 또 의원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는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려면 안 계시면 2026년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결을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체육진흥과장 이재일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을 하여 질의하실 의견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일이 안 계십니까? 질의할 일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을 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선택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전봉군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149쪽 경산시 선택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선택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령층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선택 예방접종 비용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에서 70세 이상 시민으로 확대하여 백신비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예방접종 기간 및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비용 상환과 지원 중단, 한수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피해 구제 안내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은 경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입법 예고는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선택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서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건소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서서 본을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선택 예방 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70세 이상 시민들에게 대상포진 예방 접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 정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대상포진은 고용청에서 발병률과 합병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는 만큼 70세 이상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예방 접종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반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미정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선택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하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상 포진 무료 예방 접종 대상이 65세 이상 기초 생활수급자에서 70세로 다 이제 확대되었다,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70세라면 너무 늦은 나이가 아닙니까? 요즘 보면 빠르면 50세부터 접종하는 경우도 있고, 본 의원도 저기 55세에 접종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즘은 젊은 나이에 나이 관계 없습니다, 그죠? 네. 예, 젊은 사람들도 대상 포진에 걸렸다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70세는 좀 너무 늦다. 이것이 뭐 65세나 전체 시민이나 이렇게 당겨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물론 예산이 또 소요되겠죠, 그죠? 예, 그렇지만 우리도 더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경산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이제 50세부터 일단 그렇긴 하지만 고령층에서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심각한 합병증 유발할 수 있는 나이대가 고령층이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도 2020년 6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그때는 70세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70세, 65세, 그 80세에서 80세, 70세, 65세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70세로 시작은 했지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차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네. 예, 네, 이상입니다. 김하선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예방 접종 이거는 정말 잘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70세 이상인데 여기 70세 이상에서 대상 포진을 1회라도 받으신 분은 다 뭐 그 분까지 포함입니까? 기존에 왜 자기가 뭐 받으신 분은 67세라도 뭐 한 번이라도 예방 접종을 받았더라도 네네. 70세가 넘으면 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1회 접종입니다. 생애 예. 뭐 본인이 이제 그걸 내고 하셨더라도 예. 1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제 근데 그 전에 접종을 하셨던 분은 제외가 됩니다. 제외되잖아요. 그죠? 네네네네. 그러면 네. 보통 이 백신이 효과가 한 5년에서 6년 정도 지속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이분이 65세에 맞았는데 네. 지금 70세가 돼서 네. 한 번 더 맞고 싶을 수도 있는데 네. 과거에 맞았다고 해서 제외된다면 조금 네, 저희 예, 지금 현재 편하지 65세 않을까요? 이상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도 지금 생애 1회 접종이라서 예. 기존에서 접종을 했으면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하고 있는 접종이랑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현재는 그렇게 이제 그러면 1회 혹시 접종을 했습니다. 1회라도 접종 받으신 신분은? 수치를 대충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수치는 저희가 아, 그게 공개를 개인으로 하시는 접종을 하신 분은 저희 쪽에 통계가 잡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예. 여기 예상 접종률을 60%로 잡아놨던데 예. 이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잡아놓으신 요거는 전체 기초수급자가 2020년부터 저희가 접종을 했는데 대상자가 예. 6,076명이었고 예. 현재 1,700명을 접종을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요 인원을 제외하고 기존 접종을 하신 분들을 제외하고 60%로 잡았습니다. 저는 그 생각에 70세 이상 되시는 분 중에서도 과거에 접종을 한번 받았더라도 5년이 경과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좀 해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네. 저희 아무래도 그 말씀 지난번 하셔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이제 조사를 했는데 저희 229개 지자체 중에 현재 대상 포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159개 지자체더라고요. 이 중에 저희 거의 그 5군데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다 1회 지원만 가능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계십니까? 예, 권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그 조금 확대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65세 기초 수급자들만 하다가 일반 시민들도 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70세 네, 이상 70세 되면. 이상. 그러면 이게 그 비용은 저 여기 뭐 중에는 나와 있는데 1인당 11만 원입니까? 네, 1인당 11만 원입니다. 요즘 그냥 병원에 가 맞으면 이거 더 비싸다 아닙니까? 얼마? 병원에 이제 네. 저희가 백신이 두 종류가 있는데 생백신과 사백신으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맞으시는 게 생백신인데 병원 가면 15만 원에서 한 18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여기가 조금 싸게 돼 있는 것 같아서. 네, 요거는 이제 백신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서 우리 그 혹시 광역에서는 이런 조례가 있는 데가 없어요? 우리 기초는 아까 말씀하셨고. 광역에서는 지자체로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 현재 65세 이상 수급자 대상으로 해주는데 도비 3% 지원 받고 있습니다. 도비 3%. 예, 지자체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언론에 보면은 그 저기 30%. 충북인가요? 거기도 보니까 예. 그 아마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뭐 시행할 것처럼 언론에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그 굉장히 이 시민들이나 우리 뭐 경북 도민 저 국민 전체적으로 이게 굉장히 좀 필요한 거다라고 이제 분위기가 많이 확산이 되던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이거 시비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러니까 뭐 광역에서 아까 3%밖에 뭐 안 된다는데 30%. 30%. 3대 7에 30%. 아, 네네네. 30%인데 네. 이게 뭐 전 국민의 어떤 그 건강을 위해서는 뭐 좀 이렇게 뭐 국도비나 이래 한 50대 50 하면 우리 시비는 좀 적게 들 것 같은데 앞으로 뭐 어떻게 뭐 그 국가적으로 이제 뭐 어떻게 이야기 참 지원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 국가에서도 이런 그 대상 포진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이 없습니까? 아니 국가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 예방 접종으로 이제 뭐 예방 가능할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하고 해서 지금 현재 이제 국가에서도 초기 치료의 중요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서 국가에서도 지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뭐 우리가 늦은 편은 아니네, 그죠? 예, 늦은 편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사입니다. 네, 권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계십니까? 예, 양기영님 질의하십시오. 네, 소장님. 그 제가 전에 예산 정책 협의회 한번 할 때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했는데 네. 이 통계를 좀 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통계를 한번 내보셨어요? 아, 질환별 통계 말이죠. 예. 대상 포진요. 네. 아, 예. 저는 또 가장 보고 들었는지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저들 전체 우리 환자 3,529명 중에서 50에서 59세가 환자가 786명으로 전체 이제 1,000명당 환자 수가 21.5%고요. 60에서 69세가 810명이고 전체 우리 1,000명당 환자 수는 25%, 70에서 79세가 486명, 27.3%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80세 이상이 269명, 70세 이상이면 다시 이야기해 보세요. 70에서 79세가 486명으로 1,000명당 환자 수는 27.5%입니다. 예, 486명요. 그리고 27.3%고요. 그리고 80세 이상이 269명,
26.2%. 이거는 면역성 질환이기 때문에 연세가 좀 고령층일수록 많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수두가 어릴 때 보통 우리가 수두 걸려가지고 있다가 치료되면 그 균이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발병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 수두는 우리가 보통 간염병이 2종으로 되어 있는데 100일에는 그냥 단순 치료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0세에서 59세도 한 25% 정도 발병률이 있다는 것이죠? 네네. 21.5%. 60세도 한 25% 정도고. 네네. 이제 70세 이상이 이제 27% 조금 넘는다 그죠? 네네네. 50대보다는 한 5.8% 포인트가 좀 높습니다. 근데 제가 이래 뭐 통계를 한번 내보시라 했던 부분들은 네네. 발병률과 또 네. 70세 이상은 이게 50대가 되면서 급격하게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요즘 네. 뭐 20대, 30대도 발병을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의해서 또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네. 또 발병이 50대, 50대가 좀 네. 많은 발병률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근데 70세 이상은 그 또 김유석 의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그 전에 또 백신을 맞는 분들도 있고 네. 이게 선택적으로 이래 앉아 예방 접종을 할 때는 네. 급격하게 어떤 세대가 더 발병률이 갑자기 높아지는가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네. 이 70세 이상으로 이렇게 한정으로 해놓으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노인복지 형태로 흘러갈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50세, 60세를 합하면 약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선택적으로 우리가 예방 접종을 한다 하더라도 그 생산 인구들이 네. 이 여기를 좀 예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소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뭐 보건소 소장님에서는 경산 시민이 다 건강하도록 저희들은 이제 다 바라기 때문에 물론 다 해주면 좋지만 저희들도 당초에 65세 이상을 잡았다가 너무 예산이 한 뭐 65 가까이 들어서 이제 많아서 이제 인력을 찾았는데 사실 이게 청소년들도 이제 잠을 어깨 못 자고 공부에 이제 매진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발병하고 합니다. 그 저들 뭐 위원장님 말씀 따라 뭐 50대 이상 해주면 가장 좋지만 이제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제 말은 50대 이상을 해라는 게 아니고 예. 우리 재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네. 못하는 것이고 네. 급격하게 이 병에 대해서 발생하는 빈도수를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지금 50대 같은 경우도 약 25% 정도가 되는데 네. 인구수로 보면 지금 50세에서 59세가 관장님께서 각 그 자료를 주신 걸 보면 한 4만 6천 명이 조금 넘고 네. 네. 또 70세 이상은 약 한 3만 3만이 좀 넘고 75세 이상이 16,000명. 그러면 인구는 비슷하거든요. 네. 인구는 비슷한데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선택적으로 어떻게 예방 접종을 해줄 것인가의 대상을 본다면 네. 저는 생산 능력이 있는 네. 이분들이 좀 덜 고통받았으면 좋겠다는 거고 우리가 한 번을 접종을 한다면 네. 한 50대 쪽으로 접종을 하는 게 오히려 가성비가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이제 70세 이상으로 뭐 해놓으면 네. 그냥 뭐 노인복지 형태로 흘러가는 것인가 그렇게 인지될 수가 있고 우리 시민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보면 어디에서 더 발병률이 더 높아지고 또는 이분들의 고통이 어디가 더 높은지 이런 부분들도 선택적으로 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50세 때부터 우리가 예방 접종을 하면 연세가 들수록 또 예방 접종의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네. 예. 뭐또 시비를 하다 보니까 또 지원이 한정돼 있고 50대에는 그래도 아직 생산 이제 연령층이라서 경제적 능력이 그래도 좀 되고 이제 고령 70대 이상은 경제적 부담이 사실은 이게 15만 원 이제 18만 원 하다 보니까 안 맞아서 이제 그 대상포진의 발병 환자의 노령층에서 30%가 평생 신경계통의 이제 고통을 앓고 살아서 저희들 포커스를 이제 그 많은 층에 이제 맞췄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명분을 찾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선생님 65세 이상의 차상위 계층들은 수급자들은 특히 이제 무료로 지금도 하고 있는 시행을 네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다 가난하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수급자들은 무료로 하고 있고 또 어르신들은 그 전에 맞은 분들도 있고 또 예를 들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급격히 그 생산 인구 중에서도 급격하게 스트레스이든 또免疫力이 50대 때부터 급하게 떨어져서 발병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시민을 위한 마음이 어디가 더 발병을 하고 어디가 더 스트레스가 있고 이런 쪽으로 좀 가야 되지 그냥 연세만 가지고 우리가 선택적으로 선택을 할 건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선생님께 제가 통계를 좀 내주십사를 부탁을 드렸고 어디에 선택을 하느냐는 그 통계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장님, 저도 최고의 복지는 건강인데, 저도 보건소장으로서는 시민들이 가장 다 건강하게 접종 다 해줘가지고 건강하도록 바라는 바이지만은 재원이 또 이제 한정돼 있고 시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연령층을 이제 고령층을 잡았는데, 저희들 또 처음에 스타트해서 하고 또 나중에 필요하다면 연령은 또 나중에 개정을 통해서 하면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70세 이상으로 하나 50대로 하나 재원은 똑같아요. 아닙니다. 50에서 59세를 삽입시킨다 하면 한 20억 7천몇만 원이 좀 약간 더 증액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50세에서 59세로 할 때는 약 30억 정도 들잖아요. 네네. 그럼 70세 이상으로 했을 때는 20억 정도 들잖아요. 20억 조금 넘게 들고. 75세 요 통계는 왜 되나? 요거는 11억 정도가 더 드는 거로 돼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70세 이상의 전체 인구를 합하면 50세에서 59세 인구와 비슷하고 돈도 비슷하게 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또 50에서 59세 해주고 60세에서 69세 빼면 또 이것도 논란이 되니까. 자료를 주신 거로 제가 이렇게 내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70세 이상은 20억 2,900인데 75세 이상은 70세에서 5세를 뺏는 인원이거든요. 16,922명이 두 개가 합쳐지는 게 아니고 70세 이상은 70세 이상 전체 인구고 75세 이상은 75세 이상 인구라서 그러면 50세에서 59세로 했을 때 재원 한 10억 원 정도가 더 든다 이 말씀이죠.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도비와 시비가 환자로 우리가 예방 접종을 하는데 그러면 50세로 예를 들어 50대로 한다는 가정하에서는 우리 시비가 10억이 더 추가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아니지. 50에 지금 70세 이상으로 했을 때는 20억 정도 들잖아요. 그럼 50대로 했을 때는 한 30억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 시비를 10억 정도 더 투입을 해야 50대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네. 17억 5,200. 지금 요 통계 자료가 2023년도 통계인데 한자 뻘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2025년 하면 더 올라갈 것이고 2023년도 근거를 한다 하면 한 20억 가까이. 자료를 주신 거면 25년 3월 기준이거든. 인구 통계는 지금 25년 3월 기준으로 저한테 주신 거고.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포커스가 어디에 두느냐는 있지만 저희는 고령층에 이게 발병이 되었을 때 합병증이 합병증은 젊은 층이나 고령층이나 똑같이 와요. 똑같이 고통을. 이게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암 환자가 많다 보니까 암 환자가 장기적으로 진통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신경계 질환이라든가 이제 고령 어르신들 많으니까 그 진통제를 드시면 대상포진을 처음에 초기에 인지를 잘 못합니다. 대상포진이 그냥 약 먹었을 때는 많이 아픈데 이제 그 발병하기 전에 많이 아프거든요. 그 자리가. 그러면 그게 며칠 있다가 이제 수포가 딱 생겨가서 대상포진이 발병하는데 그걸 놓쳐가지고 어르신들이 평생을 이제 신경계통의 질환을 앓고 그게 어떤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을 안고 살아서 저희들 어르신을 이제 또 연령을 뽑아 보니까 70세 이상이 가장 많고 해서 70세 이상으로 이제 했는데 연령은 이제 내연에 첫 해가 많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70세 도래되는 사람 하기 때문에 좀 차츰차츰 이제 연령을 좀 이래 내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해버리면 너무 예산이 많아지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선택을 좀 할 때는 좀 더 많은 자료와 통계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이거 이제 대상포진은 완전 무료는 아니고요. 저희들 이제 보건복지부에 그 우리 그 사회보장 협의를 올리니까 백신비는 저희들 지원하는데 접종 시행비를 하는 게 또 있습니다. 병원에 19,610원 되는데 그거는 본인 부담 또 하셔야 됩니다. 예, 예. 네, 양정희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계십니까? 이동희님 질의하십시오. 자, 답변은 우리 관장님께 답변하십시오. 우리 소장님은 좀 가만 계시고 소장님은 질의하면 소장님 답변하세요. 과장님, 네. 대상 포진을 인해서 우리 경산시에 사망한 사람이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거는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 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지금 연도별로 예, 예. 지금 1년 이상 정말 그게 아니고 예방 접종을 했는 사람을 안 된다고 했지만은 그 사람들 그 병원에서 진료하는 그 기기 나와요? 그 사람들 진료했는 기록은 아직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알아요? 아, 그거는 진료 환자에 대한 거는 저희 당장은 안 나오지만 예방 접종을 했는 분 돼 가지고 내가 한 번 더 맞겠다 싶으면은 예. 그 결과가 나와요? 그거는 안 나옵니다. 그냥 환자에 대한 통계는 나옵니다. 환자에 대해서 통계를 나오고 네, 예. 예방 접종했는 분은 안 접종에 나오고. 대해서는 저희 쪽에는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시스템에 입력은 되는데 저희가 통계 자료로는 없어가지고 네, 시스템에 입력은 되는데 그 예방 접종을 받을 때 보면 건강협회에서 받으면은 금액이 많이 적어요. 그럼 이 기준이 11만 원 기준을 어디서 줬어요? 이 백신 11만 가격이 원은 백신비입니다. 백신비. 네네네. 그래 일반 병원에 가면 18만 원, 뭐 17만 원 이래 하긴 해요. 예, 예. 그런데 건강협회에 가면은 10만 원인가 이래밖에 안 해요. 산업보건협회가 저희가 알기로는 14만 원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그 이제 병원에서 백신을 구입하고 거기에 이제 그 병원에 이제 수수료라든가 이런 게 플러스 되기 때문에 병원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포항이나 구미나 이것도 지금 백신을 지금 다 무료 접종하고 있어요. 포항하고 구미만 합니다. 구미는 65세 이상의 무료 진료하고 있습니다. 포항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전 시민 다예요. 아닙니다. 65세 이상 시민. 65세 시민. 네네네. 그럼 내가 하는 말은 사망했는 사람을 따지자면은 이 구태 꼭 이걸 백신을 60, 75세에서 무료로 접종할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합병증이 발생이 됐을 때는 신경계 질환이라든가 그리고 또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뇌졸중 위험이 1.9배가 더 이제 증가된다. 사망에는 이런 또 한 개도 없이 체크하면 없고 이런 데다가 그걸 무료로 한다 이유고 우리 경산시는 애 키우기 좋은 도시로 해가지고 애들한테 뭔가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자꾸 노인 70세는 자꾸 찾아가 어떻게 가지 말입니까? 백일애가 지금 접종하고 있습니다. 아기들 관련해서는. 그리고 그쪽 젊은 애기들 쪽에 찾아가지고 무료로 접종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주는 것 같지 나이 많은 사람 쪽은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 다 먹고 살만해요. 이만 인사입니다. 예, 이동희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일 계십니까? 과장님, 네. 우리 의원들이 제일 질의하는 게 지금 뭐가 제일 질의합니까? 질의한 주요 내용이 뭐를 이주로 합니까?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질의하는 내용 중에 노인층보다는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연령대나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을 많이 하라는 말씀이십니다. 물론 뭐 우리 관님께서 어린이들한테는 뭐 제가 알기로는 접종을 국가에서 많이 하는 걸 알고 있고 그 대상 포진은 우리 시에서 1회 한해서 접종한다 했죠, 그죠? 네네네. 그러면 굳이 나이를 규제를 할 필요 있습니까? 물론 예산 때문에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은 대상 포진은 우리 텔레비에 가끔 보면은 그 후유증을 위해서 평생을 안고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에 평생에 한 번 우리 경산시에서 시민으로서는 한 번을 접종한다고 가정했거든요. 70대가 아니라 방금 우리 양정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활동성이 있을 한 40, 50대라든지 자기가 몸이 약해서 면역이 약해서 받고 싶은
그럴 때에 맞도록 하는 게 자유로운 게 맞지. 70대를 학년될 때 거의 노령층이 돼가지고 그때는 오히려 대상포진이 와도 아다시피 후유증이 덜합니다. 젊은 사람보다는. 젊은 사람이 더 빨리 후유증이 더 빨리 옵니다. 일회를 안 하고 뭐 매년 뭐 단위로 직업을 예방을 한다면은 방금 우리 과장님이나 봉소장님 이야기 맞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 경산시민에서 경산시민 삶에서 일회 한다면은 나이를 좀 낮춰서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고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상의해서 조례는 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상포진은 저도 보통 사람들은 아무나 안 맞습니다. 국가에서 맞고 또 아마 가보면은 병원에 가보면은 우리 국산도 있고 수입도 있습니다. 수입은 뭐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하는데 뭐 우리 그거 좋다고 뭐 면역 이야기를 하던데 그거는 개인 선택이니까 돈을 좀 많이 주고 맞는 건 관계없는데 어디 사람도 대상포진은 국가에서 한 번 맞고 한 번 맞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알아서 다 맞습니다. 두세 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70세가 아니라 나이를 조금 조정해서 경산 시민이 자기가 필요할 때 좀 맞는 게 않겠나. 물론 돈에 뭐 수반되겠지요. 그렇지만 그거는 국가 건강검진 보험료 나가는 걸 계산해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는 또 괜찮을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럼 더 질의할 안 계시므로 경산시 선택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기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시립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도서관 문화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 일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안에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문영애입니다. 존경하는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 정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시립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시립도서관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 자료 160조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경산시립중산도서관 신규 개관에 따른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 휴관일에 관한 규정을 규칙으로 위임하여 도서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에 경산시립중산도서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안 제5조 6조에서는 휴관일에 대한 규정을 규칙으로 위임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20일간으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 자료 166쪽 경산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도서관법과 작은 도서관 진흥법의 개정 사항에 따라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작은 도서관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독서 문화 향유권 정진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작은 도서관 업무를 구체화하고 안 제5조 6조에서는 설립 및 운영 주체에 따라 공립 작은 도서관의 설치 운영 및 사립 작은 도서관의 등록 폐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8조에서는 작은 도서관의 지원과 감독에 관한 내용을, 안 제9조에서는 공립 작은 도서관의 운영 시간과 휴관일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공립 작은 도서관의 회원제 운영 및 자료 대출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 공공도서관과 일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 및 개최 빈도 관련 강행 규정을 완화하여
운영위원회 운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20일간으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드린 조례안은 시민들에게 효율적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본안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 시립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10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신규 개관 예정인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 시설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5조에서는 도서관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휴관일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현행 제6조는 삭제하였으며 신규 개관 예정인 경산 시립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안 별표 1에 추가하였습니다.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행 조례상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11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 법령 및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 것으로 인용 법령을 현행화하고 설립 및 운영 주체에 따라 공립 작은도서관과 시립 작은도서관으로 구분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주요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 시립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도서문화진흥조례 일부 규정에 질의하실 이유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일은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할 일이 안 계시므로 경산 시립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도서문화진흥조례 일부 규정의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원에 관한 전부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이유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일은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에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의를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네,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회 시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을 하였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등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원안대로 갈 건데 이가 없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선택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해 시간에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본회의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가 없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본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도서문화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의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조례에 관한 전부 개정조례의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 의안심사위에 속해주신 동료인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신 지평부 관계 공유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경산시 임시회 행정사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